실제 숙달하면 굉장히 용이하고 효율적인 도구임에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평상시에도 충분히 숙달된 사람한테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무게 중심을 낮추는 거예요. 특히 상대적으로 도끼 자루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잡고 있는 특히 오른쪽 손이 축입니다. 이 축이 몸 중심 안에 특히 타격하는 포인트와 거의 일직선에 두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지 않게 좌우로 튀지 않도록. 도끼를 보면 위에서 밑으로 스윙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몸쪽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무게중심 낮추고 무릎을 굽히면서 수직으로 도끼날이 여기 찍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요 축으로 도끼가 이렇게 회전해서 찍고 가는 방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축을 중심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내리찍으면 오히려 잘못하면 빗 맞으면 이제 정강 이런 데 큰일 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힘이 요렇게 오도록 무릎을 낮춰 가지고 내리찍으면서 낮추면서 여기에 도끼날이 요런 식으로 타격하게끔 돼. 이해시죠?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수직으로 내리찍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렇게 해서 무릎을 살짝 굽히는 겁니다. 무게 좀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타면 나를 다치게 하는 이 도끼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해시죠? 그리고 축안에서 중심을 두고 수직으로 내리찍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자세를 같이 낮추면서 무릎을 굽히면서 머리에 살짝 올렸다가 떨어지는 무게, 도끼 무게의 날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찍는 거죠. 보시면 약간 이 안쪽을 팔 때도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날이 여기서 딱 멈추죠. 보세요. 바깥쪽으로 내가 찍는단 말입니다. 테두리. 중심도 찍고 바깥에서 좀 잘라내서 더 안쪽으로 가는데 보시면 날 방향이 수직으로 돼 있지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퉁 보세요. 이게 퉁 튕겨나지만 날 방향 계속 밑으로 돼 있죠. 이게 만약 이쪽을 당기는 형태의 운동으로 제가 도끼를 했다면 이 각이 세워지면서 몸쪽으로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수 있어요.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건 전에 한번 제가 또 한번 답을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뭐 그때는 약간 좀 그때
그때 답이 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러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본인이 이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도끼를 챙긴 것이 좋으냐 아니면 뭐 나대나 벌목도 같은 게 챙겨 좋으냐. 제가 이전에 먼저 벌목도가 더 안전상에서 낫다. 그 다음 생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는 활동에 비한다 그러면 도끼보다는 벌목도가 더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도끼를 평상시에 잘 다루지 못해본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괜히 도끼 챙겼다가 오히려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도끼를 평상시부터 숙달했던 사람은 도끼든 벌목도든 관계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도끼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다양하게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요령만 있으면 아주 쉽게 나무를 베고 자르고 다듬고 구조물을 만드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우리가 북유럽의 외국인들 보면 도끼 가지고 정말 다양한 활동하죠. 집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숙달하면 굉장히 용이하고 효율적인 도구임에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평상시에도 충분히 숙달된 사람한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자 요건이 뭐냐면 평상시에 계속 다룬 경험은 없지만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도끼나 혹은 벌목도를 챙긴다 그러면 어느 것이 좋냐는 전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도끼를 숙달을 안 했다는 전제, 비상상황에만 사용한다는 그런 가정이라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도끼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생존 상황에서 어설프게 도끼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영상에 봤던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정확한 사용법을 모를 경우에는 본인의 정강이 또는 손, 발가락 같은데 발등 이런 걸 다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도끼에 제 발등 찍는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빈번한 사고입니다. 도끼를 많이 다룬 사람도 부주의하게 사용하다 보면 그런 어떤 사고로 이어진다. 도끼 제 발등 찍히는 실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초보자들, 아니 도끼라 이런 전문 도구들 잘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챙겨올 도구로 도끼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도 날 너비가 좀 더 확보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좀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도끼에 비해서 본인이 조금만 주의하면, 도끼보다 조금 더 주의하면 사고 위험이 좀 덜한 나대 정도의 사이즈 그런 벌목도를 많이 챙긴다 그러면 그게 더 낫다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고의 빈번함 또는 사고의 이 피해 정도가 더 큰 게 도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방금 허벅지만한 나무를 잘랐습니다. 자, 짤 때 잘 보시면 제가 자세 어떻게 했나요? 완전히 세워가지고 이렇게 스윙하듯이 하지 않았죠? 이렇게 도끼를 휘두르는 게 아니고 도끼는 떨어질 때 수직으로 딱 찍는 겁니다. 날이 수평이, 그죠? 이게 수평. 힘은 수직으로 떨어지고 날은 최대한 대상물과 수평이 되게끔 해야지 안전하게 또 대상물에 힘 전달을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 키가 거나 도끼자가 길면 이게 스윙을 하듯이 하게 됩니다. 날이 이 상태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상당히 위험합니다. 빗 맞거나 또 힘 조절 잘못하면 내 정강이 좀 그대로 무릎.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까 보시면 수굴이죠. 도끼 상당히 좀 짧은 편입니다. 이게 그랑스포스의 스몰 포레스트인데 일반적인 도끼에 비해서 좀 긴 편이지만 일반 또 해체 손도끼 있죠. 거기에 비하면 또 긴 편이에요. 벌목 도끼에 비해서 짧은 편이긴 하지만 상대적인 합니다. 하여튼 이 이상 되면 휴대 부피 무게 때문에 여러분 비상 상황에 생기기 접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마지노선 같아요. 완전 벌목용 말고 장작 쪼개는 소량이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만 그 정도 산에서 장작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큰 걸 이제 써야 되겠죠. 어쨌건 이걸 휘두를 때 이게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자세를 제가 그래서 계속 무릎을 낮춰주고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크래프트 상황에서의 도끼 사용하는 방법이랑 생존 상황에서 도끼 사용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시크래프트 상황은 말 그대로 레저입니다. 취미 활동 중에 도끼나 이런 어떤 나무들 같은 것들 기타 도구들 이용해 가지고 말 그대로 여가 생활하고 취미 활동하고 캠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환경 자체를 좀 안전한 곳에서 평평한 곳에서, 그 다음 모탕이라고 해서 나무 받침대가 있어요. 널찍하고 평평한 받침대. 그 위에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자를 때도 그 위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막 쪼개는 작업 같은 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넘어진단 말이죠. 딱 고정되어 있고
작업대가 넓게 모탕이 있기 때문에 좀 빗나가도 나무에 딱 박히기 때문에 다칠 확률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서바이벌 상황에서 쓴다는 얘기 뭐냐면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죠?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많은 곳일도 있고 장애물들이 많은 곳일도 있고 정자세 바른 자세를 잡아서 이렇게 내리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도끼를 써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간 게 서바이벌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때로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나무가 평평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내 자체 자세가 좁고 이걸 휘두르기에 주변에 어떤 공간이 확보 안 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상황에서 도끼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막 외국 그 부시크래프트들이 막 이렇게 야생에서 나무하고 하는 상황과는 이게 동일을 선생에 보면 사고 납니다. 자, 그러면 서바이벌 상황과 부시크래프트 상황에서 도끼질한 요령을 좀 차이 있게 보여준다 그러면 부시크래프트 상황은 이렇게 톱으로 미리미리 재단을 해놓은 나뭇가지를 여기에 모탕이라고 칩시다. 이게 모탕에 치면 나무 받침대, 넓은 나무 받침대가 딱 조정했다면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딱 약간 어깨 넓이 좀 펼쳐서 날물 앞에서 딱 끊어지게 딱 끊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게끔 힘 조절을 한다고요. 근데 축을 보세요.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빗 맞아도 괜찮아. 내 몸으로 오는 게 여기 나무 받침대에서 막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작업 환경이 안전하니까. 그런데 서바이벌 상황에서 잘못 휘두르다가 여기 나무 받침대가 없고 모탕이 없기 때문에 좀 빗 맞으면 그대로 잘못 빗 맞으면 내 무릎 정강이로 옵니다. 그럼 생존 끝이에요. 괜히 나무 몇 개 좀 자르려고 뗄까 말을 하려다가 그냥 그 상황으로 생존 종료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높은 자세를 치지 않단 말이에요. 서바이벌 상황에서는. 부시크래프트 상황은 괜찮아요. 쳐도 돼. 축을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본인이 잘 다룰 수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존 상황에서 일단 이런 내리치기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빗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제일 안전하게 이 도끼라는 도구가 내 안전 범위 안에 있게 하려면 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 가장 힘을 많이 주는 쪽, 왼손잡이는 왼쪽이 되겠죠. 이 축이 이런 식으로 몸 밖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이게 춤추듯이 하는 게 아니고 축은 내 몸 중앙 직선에 딱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 손 있죠? 요걸 뭐라고 하죠? 중손 이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주손을 빼고 이 반대 잡는 거두는 손은 올렸다가 가속하는 역할을 하죠. 쫙 가속하면서 마지막에 헛들어가지고 꽉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속해 주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얘 같은 경우가 이 축이 많이 흔들려 버리면 빗나갑니다. 얘가 가속하면서 빗나가요. 어떻게 하냐? 축을 몸 가운데 장작이면 쪼갤 거 가운데 두고 이 안에서 축은 가만히 수직 운동만 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얘 같은 게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춤추시 한 게 아니고 축이 딱 얘 나무 내가 타격할 포인트랑 딱 동일하게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축이 함부로 벗어나지 않고 이 축만 벗어나면 도끼날이 벗어나는 거예요. 축을 가운데 유지하는 거예요. 서바이벌 상황에서 빨리 아닙니다. 빨리 아니에요. 부시크래프트 상황에서 이거 하다가 피곤하면 쉬어도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도 돼. 다치면 병원 가면 됩니다. 또 그냥 뭐 일정이 있다 다음에 다시 오면 됩니다. 근데 서바이벌 상황 그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한 게 더 그 다음에 체력을 최소 소모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도끼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도 확보하고 축을 막 휘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이 안에서만 타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도 모탕이나 받침대가 있을 때나 이렇게 수직으로 높게 만들어서 때리지 서바이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바이벌 상황은 무게중심 낮춰요. 내 몸도 낮춰야 돼. 자, 이게 내가 쪼개야 될 대상물을 칩시다. 이거 지금 나무 통상적으로 실제 서바이벌 상황은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평평하게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면적이 닿는 면적이 좁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위험이 큽니다. 나무가 굴러다닙니다. 딱 굴러다녀요.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여성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다가 자기 손내리 찍고 Long start a fire. Is it just me? It must be just me. It's gotta be just me.
I can't lift my thumb. I can't lift my thumb. I can't lift my thumb. Man, I've seen some nasty stuff in my life, man. That still gets me. 찍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평평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동그랗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좁고 기울기가 심해집니다. 잘못 내리면. 그러다 보니까 딱 세웠을 때는 딱 중심 잡을 생각하지만 다시 이걸 들어서 내려치면서 부딪히면서 이 면적 좁은 곳에 구르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팍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끝났어요. 지금 살짝 찢었는데 이거 찢어졌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시크래프트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죠. 모탕으로 해서 또는 이 나뭇가지를 잡아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바이벌 상황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다 힘을 잘못 이쪽 배분을 잘못하면 이 빈맛이 이렇게 돼버려요. 치고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위험해요. 자세부터 낮추고 모든 대상물을 눕혀서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이 자체 그냥 여기에 대고 도끼를 한번 쿡 찍어줍니다. 두 단계 나누는 거예요. 한 번은 딱 고정시켜 쿡 찍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런 나무 이거 이렇게 수직되어 있으면 뭐 큰 문제 없지만 이게 나무가 그냥 서 있거나 이렇게 생나무 있죠. 거기에 대고 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콕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쿵치 박혀 들어갈 거 맞아 일단.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얘는 신경 쓰지 얘는 안 빠지게끔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안 붙여도 돼요. 이거 너무 또 붙이면 손가락 끼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거둘 뿐 얘가 때리는 얘가 이 무게로 나무를 얘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붙어있는 얘는 생각하지 말고 얘는 그냥 이 나무에 갖다 꽂는다고 써요. 해머는 얘가 없다 생각하고 나무에 꽂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콱 멋있게 자르는 게 안 되면 힘 조절이 안 되면 나한테 온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시크래프트 때 힘 조절 딱 하면 여기서 딱 끊어버려요. 중심에서 딱 여기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박히게끔 하지 않고 딱 이 정도에서 달랑 말랑 아니면 그새 딱 끊어지게 딱 때립니다. 힘 조절이 필요해요. 그때 이 왼손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가 브레이크 가속도 하지만 브레이크도 해줍니다. 이 얘는 축을 유지하는 거고. 되시죠? 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톡. 그래서 제가 손도끼 짧은 거 할 때 보시면 위에서 살 들었다가 내려온 힘으로 툭툭 친단 말이에요. 툭. 확실히 도끼 자체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타격감이 좋습니다. 대신 둔각이 확실히 굉장히 두껍게 지금 나온단 말이다. 날이 일반적인 손도끼에 비해서 두껍게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잘 전달돼서 이걸 휘두르지 않단 말이에요. 힘으로 많이 휘두르지 않습니다. 힘만 빠지고 위험해요. 동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아는 손도끼 좀 잘 보세요. 그러면 그냥 요 자리에서 위에 들었다가 무게 자체 떨어진 힘으로 그냥 툭툭 칩니다. 툭툭 친다고요. 툭툭 칩니다.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가게끔 툭 친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들었다가 떨어진 힘에다 그냥 가속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고 힘을 덜 쓰면서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기는 막 야성적이지만 실제로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쪼갤 때 여러 번 나눠 한다. 자, 그 다음 또 팁 드릴게요. 이렇게 반을 쪼갰죠? 반이 쪼개졌으면 부시크래프트에서 이렇게 반으로 많이 쪼개진 나무가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절단된 면을 바닥에 두죠. 왜 그렇습니까? 모탕 자체가 평평하니까 이게 평평한 곳으로 두게 되면 안정감이 있는 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해서 톡 찍어가지고 그죠? 톡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바이벌 상황에 있어서 하는 것은 이런 평평한 모탕이 없고 자세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절단된 면이죠. 단면에다가 도끼를 위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이 뭡니까? 이렇게 이 불규칙하고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만약에 빗 맞았고 이게 기울어진다 그래도 도끼가 여기 전체적으로 이 나무에 닿는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는 동그랗죠? 빗 맞으면 날이 삐뚤어져 나가서 다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다가 퐁 날 삐뚤어지면 잘못하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부시크래프트 상황에서는 평평한 게 밑으로 가는 게 좋지만 서바이벌 상황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둥글둥글한 이런 나무에서 해야 되는 상황, 그럴 경우에는 이 절단된 면이 위로 갈 거면 해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바이벌 또 이렇게 붙여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 부시크래프트는 이렇게 붙여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되죠? 이렇게 붙여서 해요. 그런데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넓으면 이렇게 해서 푹 얘는 그냥 이게 안 떨어지게 그냥 밑에 받쳐만 주는 거예요. 받쳐주고 이 떨어진 힘으로 그냥 툭툭 하면서 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툭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바이벌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둥근 나무에도 접촉점은 이 동그란 접촉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붙이고죠. 처음에 한번 쿡 찍어주는 거예요. 되십니까? 나무에 쿡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무시해야 돼. 얘는 그냥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 받쳐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 나무 신경 쓰지 말고 이 도끼로 여기 나무를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리 빗나가도 나무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되시죠? 근데 이거 밑에다 이렇게 하다면 자체전조기로 울퉁불퉁한 서바이벌 상황에서 이렇게 나무 몇 개 달아놓고 하다가 날도 잘못하면 땅바닥에 찍어서 손상하고 그것도 빗 맞게 되면 내 몸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막 너무 쫙쫙 가려들고 이런 것들 스킬보다는 여러 번 해서 안전하게 힘을 또 최소화하고 그 다음 도끼 자체 구조와 이 헤드의 무게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럼 이거 그냥 힘 안 주고 또 떨어뜨려도 충분히 도끼가 잘 이 날이 잘 쳐 있다면 큰 힘 안 들립니다. 봅시다. 보세요. 벌써 반 들어갔어요. 이 정도. 힘 안 들려. 힘 안 들리고. 보세요. 부러져요. 벌써. 그러니까 이걸 이런 되게 멋있고 야성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원하는 만큼 툭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되십니까?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안전하게 이렇게 좁아질 경우는 더 높이 들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몸에 중심 틀어지면 손가락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범위 높이에서 나 이 정도는 안전하게 들 수 있다. 충분합니다. 여기서 그냥 툭, 그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것도 유튜브 찍는다고 또 멋있게 한다고 하다 다칩니다. 이것도 막 이렇게 하면 벌써 내가 타점 여기 했는데 힘을 주다 보면 이만큼 빗게 한다고. 이렇게 야생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자른 게 아니고 여기를 자르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힘 많이 주지 마세요. 이 무기 자체, 이 도끼 무기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 이건 살살 수직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방금 박힙니다. 그거를 컨트롤만 잘해주는 거야, 이 손이. 그래서 툭 끝나잖아. 이해시죠? 여기 툭 끝나잖아. 깔끔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끼를 힘을 많이 줘서 휘두르는 것보다는 서바이벌 상황이라면 최대한 무게중심을 낮춰서 사고 위험을 낮추고 날이 내 몸으로 오는 것에 오히려 장애물을 깔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애물이 없죠. 근데 몸을 낮추면 어떻습니까? 여기 장애물 다 걸리잖아. 얘들이 다 걸려주잖아. 내 몸에 오는 거를. 서바이벌은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도끼를 다룰 때. 그래서 부시크래프트 상황 생각하고 부시크래프트 스타일의 도끼 사용하는 것보단 좀 더 보수적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요것도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부시크래프트는 이런 거 그냥 한 방에 확 잘라도 됩니다. 모탕이 딱 평평하고 바닥도 안전하고 무게중심 잡기 좋으니까. 근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처럼 중심 잡기 어렵고 장애물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부시크래프트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에 들어서, 이건 가속입니다. 수평으로 내리 찍은 거예요. 요렇게, 이건 부시크래프트 스타일, 서바이벌 스타일. 자, 보세요. 낮춰. 휘두르면 안 돼. 낮춰. 그 다음 반 정도만 잡습니다. 그 도끼의 길이나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컨트롤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 좋을 그 무게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자, 얘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래도 된단 말이야. 이래도 된단 말이야. 아까처럼 그거 완전 힘 낭비인 거야. 폼은 나겠죠. 폼은 나지. 근데 이게 보세요. 이만큼 들어갈 정도의 힘을 낭비한 거야. 얼마만큼 힘을 들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서바이벌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까 그런 상황들 부시크래프트 때 잘못 익혔던 힘 조절 정확히 못하고 숙달하지 못하다 보면 이게 서바이벌 상황에서 그런 잘못된 방법을 해서 과하게 도끼를 휘두르고 또 이 타익 포인트를 정확하게 못 잡아가지고 힘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을 이제 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하고 부시크래프트는 됩니다. 모탕이 있으니까. 서바이벌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눕히세요.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툭 받고 그죠? 받고 툭 받고 이렇게 뜯으면 돼. 뭐가 급하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된다고요. 나무가 서 있다 그럼 잘린 부분이야. 잘린 부분으로 필수나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추천할 도구는 아닙니다. 내가 근데 계속 지금부터 연습하겠다 하면 괜찮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긴 나무들을 이거 다 쪼갤 수가 없죠. 여러분 긴 나무를 여러분들 일일이 이따 배웠다 칩시다.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짧게 뗄감을 쓰기 위해서 이걸 막 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아니 측면을 자르지 마세요. 잘랐던 아랫동부터 찍어서 쪼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썰어진 긴 나무를 어쨌든 잘랐다 칩시다. 그럼 다시 또 적당한 크기로 측면 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려고 하면 힘 다 빠져요. 아니요. 목적이 그렇게 둥근 나무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순수 뗄감이라면 잘린 이 단면 있죠. 뗄감 목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힘 엄청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 이 잘린 단면 있죠. 단면을 계속 쪼개서 가는 거야. 이쪽으로 해서 쪼개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쪼개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서 쪼개는 방향 앞에 두고 여기서 쪼개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좀 잘렸어요. 뗄감으로 쓸 겁니다. 자르기 어렵죠. 측면은 또 이 방향에서 수직 방향을 자르기 힘들단 말입니다. 힘 많이 들죠. 그러니까 잘린 그 방향, 이 나무까지 결 방향으로 해서 그냥 이제 여러 번 찍어 두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벌써 지금 잘랐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참 다쳐요. 또 다칩니다. 내 방향으로 빗 맞으면 또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나무가 긴 쪽 방향 반대로 넘어와서 긴 방향을 앞에 두고 여기 지금 벌써 이만큼 잘랐어요. 이만큼 잘랐잖아. 쉽게 이만큼 벌었잖아. 이것도 다트기 힘들다. 그러면 열 또 치는 거 이쪽 방향으로. 이해되죠? 이렇게 자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결 방향 따라가면 알아서 부러집니다. 결을 계속 쪼개는 거야. 계속 데미지를 주는 거야. 결에다가. 그렇죠? 어차피 이 쪼개진 뭘 쓴다고요? 쪼개 나무 조각을 쓸 거예요. 모양이 필요 없어. 집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데미지를 쌓아두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임기 신호가 하면 쪼개집니다. 벌써 지금 쪼개지려고 그러죠. 이때 그냥 앞쪽에 조금 더 데미지 주고 여기 계속 집중하는 거야. 이런 데 앞쪽으로 와도 내 몸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죠? 내 몸으로 안 온단 말이야. 기니까. 저거 좀 깁시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 그래요?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빗나가. 결도 그냥, 아이고, 야, 이 결들을 계속 쳐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에 계속 데미지를 주는 거야. 빗나가도 내 몸에 안 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보시죠? 그래서 뭐 위로 뭐 높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직으로 떨어진 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칩시다. 여기서부터 긴 쪽을 놔두고 그 뒤에서부터 쪼개기 시작하는 거 잘라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도 내 몸에 안 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데미지를 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내 몸 안 오잖아. 힘 자체도 그렇고. 그죠? 많이 들펴서 그냥 툭해서 툭. 그래서 툭입니다. 툭. 힘 많이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돼. 툭, 툭이라고. 여기만 딱 대주고. 툭. 그러면 위험하지도 않아. 툭. 끝나잖아. 툭. 그죠? 툭, 툭, 툭. 여기 또 안장이 쭉 치고 하다가 꺾었는데 안 꺾여져. 지금 여기 옹이가 있으니까. 옹기면 이렇게 세게 칠 필요 없어. 여기 떨어진 이 낙차로도 날이 갈쳐 있으면 박힌단 말이야. 이 식으로. 이해죠? 이 힘을 좀 더 가속시킬 뿐이야. 도와주는 정도 수준인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옆으로 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또 결따라 계속 치는 거야. 결따라 칩니다. 여기서 치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얘 때문에 지금 방해되지만 뒤에서 또 치는 거야.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치면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 때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방향을 해도 도끼가 안 오게끔 해야 돼. 이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 올리지 말라는 얘기. 흔들 때는 이렇게 이게 여유를 줄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그럼 해머가 내 얼굴 쳐버립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요. 자, 여기 딱 갈라졌죠? 여기 지금 안 깨졌죠? 그럼 여기 또 때리는 거예요. 툭. 그 결 그대로 따라가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크기는 쪼개는 게 힘들지만 이 정도 쪼개는 상태는 크게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크게 힘들지 말고 두 손 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반 정도 잡고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힘을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휘두르는 거예요. 치다 보면 약한 결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시죠? 그래서 이 범위 가동부 뒤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떨어진 범위 내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게 휘둘러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토막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처음부터 굵은 거 이 통째로 또 옆으로 쪼개지 말고 뒤에서부터 결절 찍어 나가면서 상처를 만들고 쪼개져 가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또 확장해서 그렇게 찢어 나가는 거죠. 지금 날손상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날손상 없죠.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날도 보호하고 힘도 아끼고 안전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바이벌 상황에서 도끼도 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쪼개는 거 아닙니다. 아래에서부터 쪼개. 막 세게 휘둘 필요 없어. 그러면 다칩니다. 툭 뒷면으로 돼. 이 범위 안에 있다고. 계속 조각을 만들어 가는 거야. 안에 결을 계속 확장시켜 가는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벌써 갈라졌죠. 그죠? 이제 저기 한 방 더 뜨면 갈라집니다. 이렇게 눕혀사라는 얘기 세워서 하지 말고, 이해시죠? 이제 이 결 여기 쳐. 이러면 된다고. 이해시죠?
이런 식으로 결을 계속 잘고 쪼개고 이렇게 해서 짧게 만들면 안 다치고도 땔감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굵기 나무들이 쉘터의 밑둥이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를 막 사정없이 이 수평으로 치는 거야. 이게 결에 수평 방향으로 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튕기나고 빗맞아. 이 탄성이 있단 말이야. 이 대각 방향으로 잡아서 여기 탄성가지죠. 탄성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근데 이렇게 하면 툭 고정되죠. 고정된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쳐야 돼? 이렇게 쳐야 되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것도 세게 칠 필요 없어. 잘못하면 이 탄성에서 또 내 정강이 브레이크 될 수 있어. 무릎이 이게 나갑니다. 이게 밑둥이면 여길 치는 거야. 여기 중간보다 아래쪽에 치는 거야. 이런 굽은 부분은 나중에 눕혀서 다듬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쳐주려면 가운데 여기 치는 게 아니라 밑둥을 쳐줘야 안전. 얘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밑둥. 그래서 여기가 필요해도 여기를 쳐놓고 여기를 다듬는 거예요. 나중에. 담기고 있나? 그러면 나무가 있다. 아, 여기서 여기까지 긴 거 좋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길 친다고요. 그것도 수평으로. 안 돼. 치더라도 대각 치는데 얘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길 쳐서 나중에 여기로 다듬는 거. 짧아서. 이런 데 치는 거죠. 대각으로. 툭. 세게 치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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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돌려가면서 툭. 툭. 길게 갈 필요 없어요. 툭. 떨어진 힘으로 툭툭 쳐란 말이에요. 툭툭. 툭.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나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 여기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딱 대고 나무끼리 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연습을 안 하고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연습 안 하면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는 진짜 크게 다칩니다. 내 몸을 다치거나 흉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 조금씩 연습을 반드시 해야만이 실전에서 안전하게 제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도 어려운 도구, 날물, 그게 도끼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